오늘 진짜 날 더운 날인데 커피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 직접 납품하고 제가 직접 볶아서 네, 전부 도매로 납품하고 있는 커피입니다. 실제로 팔리고 있는 콩이고요. 저희가 오늘은 보통 네. 가면 이제 책 추천을 받아서 구입을 하는데 네. 오늘은 원두 추천도 하나 받아가겠습니다. 아, 네. 우리 지금 촬영하는 준서씨 바리스타 자격증 있는 친구. 좋은 원두를 받아가서 한번 잘 내려보겠습니다. 네네네. 아유, 좋죠. 네. 그 이루카 네. 책방이라는 이 이름은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저희 그죠? 그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기 초기 3부작에 나오는 네, 이루카 호텔에서 나온 거고요. 네, 그래서 좀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너무 좀 요새 조금 싫은 게 요새는 좀 주목받는 게 싫더라고요. 점점 주목받다 보면은 시선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그러면 부자연스러워지고 사는 게 여유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이루카 호텔도 지금 소설에서 보면은 찾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거의 나타나고 거기서 아니면 먹고자 하는 걸로는 그런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카페도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너무 여러 사람이 오셔가지고 너무 붐비는 것보다는 진짜 독립책방 혹은 뭐 이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이 들어왔다가 저랑 얘기 몇 마디 나누고 물론 저도 거기 나오는 양파나이처럼 매번 있는 건 아니고 저도 항상 외근 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만나면 제가 커피 한 잔씩 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완벽히 타인이잖아요. 인스타그램 뭐 팔로워도 다분히 아니고 저도 팔로워를 안 받다 보니까 저분도 저를 모를 때가 많고 그러면 재밌더라고요. 진짜로 그분들이 힘든 얘기나 요새 고민거리나 이런 걸 내드리고 저도 그분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제 입장에서 혹은 관계되지 않은 타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좀 고민 같은 걸 같이 듣고 얘기하고 나눌 수 있더라고요. 커피도 한 잔씩 나누고 책도 나누고 그러려고 지금은 이루카라는 상호명을 쓰게 됐죠. 이루카 호텔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저기 보니까 네. 뭐 책을 구입하지 않아도 네. 오시기만 하시면 책을 읽기만 하셔도 네네. 뭐 커피도 한 잔씩 드립니다 이런. 네네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저희한테 뭐 큰 그건 아니니까 항상 저희도 시음하고 이런다고 커피가 항상 있으니까 그냥 오셨다가 좀 그게 싫더라고요. 책방에 서점 마찬가지 대형 서점도 의자를 점점점 없애고 있잖아요. 의자를 둔다고 해도 그게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리고 일반 서점 가면 베스트셀러라는 게 있잖아요. 많이 팔리는 책 읽어보고 아니면 유명작가 제가 아는 작가에서 사가고 뭐 이런 게 가능한데 독립서점은 베스트셀러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찬찬히 조금 보다가 뭐 그때 시간 맞춰서 뭐 마음에 드는 거 보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엔 너무 정보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들고 오셔서 천천히 보시고 아니면 책을 뭐 독립서점을 영 사실 생각이 없으시면 아니면 여기 뭐 이런 건 책 무라카미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와서 같이 읽으시고 충분히 읽으시다가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셔도 저도 좋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셔도 괜찮으세요 근데? 근데 뭐 앞서 다른 영상에서 봤듯이 저도 이게 완전히 본업은 아니라서 저희 지금 납품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고 이거는 커피 이런 데서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은 아니다 보니 이건 제가 지금 잘하는 일이긴 하지만 해야 될 일이고요. 이런 책방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무라카미 하루키 책은 다 있는 거죠? 다 있고 몇 번 또 사가셔서 또 비는 건 다시 채워놓고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저희 소설 위주로 좀 많이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실은 팔리는 건 에세이가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에세이하고 그다음에 일반 에세이류, 그다음에 소설류를 많이 가져다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립서적 중에 소설류를 좀 그래서 많이 비율상으로 구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독립출판물 이런 것도 네. 취급을 하시면 안 거의 독립출판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독립출판물은 사실은 네. 취급하기가 되게 이제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도매상 통해서 한꺼번에 받거나 이러기도 힘들고. 이거를 저도 소개받아서 하는 건데 인디펍이라는 여기 나와도
되는 거 하나 유튜브에 상관없구나. 네. 인디펍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독립서적을 지급을 하시는데 거기다가 서점 사업자가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면은 30% 할인된 가격에 그 도매 가격으로 받을 수가 있고 저희는 사실 정가로 파는데 요새 서적을 거의 다 할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대신에 포장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책갈비도 저희만의 책갈비를 좀 드리고 커피 드리고 아니면 제가 뭐 커피 무형 못 드시고 급하게 가셔야 되면 제가 드립백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은 대형 서점이나 아니면 그런 데에 비해서 조금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루카 서점을 잘 모르시다가 딱 알게 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으신 말씀? 저희 서점에 올 때는 약간 이런 걸 기대하고 오셔도 좋아요라든가 네. 그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기대 안 하고 오셔도 된다라는 거 정말 편하게 오셔서 저는 지금 말하는 거는 이 동네 주변에 계신 뭐 아파트 주민이시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직장분들이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잠깐 짬에서 책 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땀 식히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책을 이거 미안하게 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담을 안 느끼셨으면 하는 그래서 굳이 안 물어보시면 말도 한마디도 안 걸거든요. 인사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는 조금 그냥 와서 눈 안 마주치고 책만 보시다 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진짜 그냥 편한 공간이었으면 싶고 제가 없어도 진짜 혼자 쉬다 가실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정말 완전히 편안하게 해주시는 곳이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부담 안 주시고 네, 그랬으면 싶습니다. 네. 저도 출항동 사는데 너무 좋네요. 네. 근처에 이런 곳이었어요. 네, 놀러 와주십시오. 예. 그러면 오늘 그 책을 추천 저희한테 해주시면 네네. 저희가 이제 그 책을 읽어보고 리뷰를 또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시죠? 아, 최근에 리뷰를 짧게 올리긴 했는데 잠깐 책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인영 작가님이 쓰신 진동하는 것들이라는 책인데요. 사실 그 책을 이쪽에서 골라보니까 네, 사실은 장편을 쓰실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되게 긴 스토리 라인이 있는 걸 쓰실 수 있으면은 메이저 출판사에서 책을 내주고 그렇게 해서 네, 독립출판물은 사실은 소설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기대는 거의 안 하는데 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저도 인디펍에서 거의 이거 머릿글하고 소개글 보고 이걸 책을 구입하게 되는데 사실 보고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저도 소설이 확실히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재가 있으면 뭐 취재도 해야 되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리무 지방에서 나는 볼렌소라는 농장에서 재배를 한 그 내추럴 방식으로 가공한 커피가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드셔도 딸기잼 향이나 아니면 라즈베리 향 같은 거를 약간 좀 말린 베리류의 향을 느끼실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누구나 좀 가볍게 좀 시작하실 수 있고 거의는 좀 요새 핸드드립 커피라고 하면 좀 배전도가 좀 낮아서 약하게 볶아서 산미가 좀 많이 도드라지는 게 특징인데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요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비해서 단맛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과일 맛을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커피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핸드드립으로 내려드려서 추천하겠습니다. 네. 그 내추럴 방식이라는 걸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예. 그 가공 방식이 크게 내추럴이랑 워시드랑 뭐 퍼플 내추럴 이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워시드랑 내추럴 대표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내추럴은 생두가 우리 지금 보시는 그런 원두는 생두를 볶은 거고요. 생두는 지금 커피 열매 안에 씨앗인데 그게 안에 두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바깥쪽에 겉껍질이 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육이 있고 바깥쪽에 체리 겉껍질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과육이랑 통째로 말려서 그래서 아예 일광에다가 그대로 말려서 과육이랑 안에 있는 체리랑 같이 숙성이 일어나게 만든 커피가 내추럴 가공 방식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과육에 있는 성분이랑 같이 발효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베리쉬한 뉘앙스가 특징이 되는 거고요. 다른 또 대비되게 워시드 가공이라는 거는 요거를 과육이랑 말리는 방식에 대비해서 이걸 처음부터 탈곡을 해버립니다.
탈곡을 해버리면 안에 속껍질만 남고 과육 찌꺼기 같은 게 점액질 형태로 조금 남게 되는데 그거를 수조에다 담굽니다. 수조에다 담궈서 안에 물에 담근 채로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물에서 같이 뭐 pH라든지 아니면 발효점이 비슷하게 맞춰지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수분율이 같아지죠. 그리고 발육을 걷어냈기 때문에 볶았을 때 전반적으로 좀 깔끔한 맛이 나고요. 다만 단맛은 아무래도 내추럴 가공에 비해서 조금 덜한 편이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가공 방식을 가지는데 내추럴은 아무래도 조금 건기우기도 뚜렷하고 좀 물이 부족한 국가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반면에 워시드 같은 경우는 물이 조금 부족한 국가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 거 알고 마시면 훨씬 더 맛있게 마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원두 판매할 때 조그마한 명함을 같이 드리는데 거기에 재배 고도라든지 산지 그 다음에 어떤 향이 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기술을 좀 해서 같이 드리는 편입니다.